안녕하십니까. 주식기사 휴급의 안전보건 부문장 서강식입니다. 어느덧 저희 휴급에서 제작한 동영상 또한 6기차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동영상을 준비할 예정이 오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먼저 밀폐공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밀폐공간에 대한 정의와 관련 통계,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그러한 밀폐공간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법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알아보았던 안전수칙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밀폐공간이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의 폐쇄적 공간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등으로 건강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를 말하며, 그 외에도 윤활성 물질에 의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거나 보호장비 없이 호흡이 힘들어 질식에 우려가 있는 장소, 유해물질이 없더라도 호흡에 장애가 될 요소가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밀폐공간에서의 사고 사망률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매년 30명에서 50여 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가요? 보시다시피 다른 일반 사고의 재해 사망률은 1.2%에 비해 질식재해의 사망률은 53.2%로 절반 이상이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사고의 치명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해자를 구출하다 2차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하는 만큼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은 특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밀폐공간에서 주된 위험이 되는 기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는 표와 기체들이 있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닥 축적의 성격을 가진 기체가 많은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해물질이 바닥에 축적되어 위부로 배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색무취의 기체들이 많습니다. 즉, 작업자가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질식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이야기이며, 반드시 작업 전에 현장의 안전성을 측정하시고 충분한 환기를 한 후에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밀폐공간이 어떤 공간이며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밀폐공간을 법에서는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전 조치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공간에서의 사전 조치는 크게 6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밀폐공간 파악입니다. 각 현장의 관리감독자께서는 관리하는 사업소의 밀폐공간의 위치와 위험 요인에 대해 모두 사전 조사를 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파악된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를 실시하여 위부인이나 작업자가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없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밀폐공간 근처에 보호장구를 구비하여 언제든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로 앞서 파악된 밀폐공간에 대한 대처방안, 위험 요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교육은 밀폐공간을 출입하는 근로자 외 다른 모든 직원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처나 위급 상황 시 언제 어느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출입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작업 전 안전성 확보입니다. 작업 전 사전에 파악한 위험 요인이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재발 방지, 응급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밀폐공간 파악, 출입 통제,
교육 훈련, 작업 전 안전성 확인 등에 대한 절차를 각 현장에 맞게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전파해야 하며, 만약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및 응급 계획 또한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밀폐 공간의 파악입니다. 관리 현장 내 모든 밀폐 공간을 파악하여 목록화해 두어야 하며, 해당 목록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밀폐 공간에서 진행해야 할 작업명과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주기, 담당 부서 등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도 밀폐 공간 내 위험 요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은 문서화하여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작업장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출입 통제 조치입니다. 앞서 파악된 모든 밀폐 공간에 출입 통제 관련 안내 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때 부착 위치는 근로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도록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시건 장치를 마련하여 출입에 제한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자 분들께서는 밀폐 공간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측정, 보호구 착용,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호장구 구비입니다. 밀폐 공간과 인접한 장소 혹은 근무지에 밀폐 공간 관련 보호장구를 구비해 두고 관련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 합니다. 해당 보호구의 종류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산소 농도 측정기, 유해가스 등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혼합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를 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휴대용 송풍기,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없거나 호흡이 곤란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밀폐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상 상황을 밖으로 알릴 수 있는 무전기, 밀폐 공간 내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의 휴대용 랜턴 및 조명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호구 중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착용 전 공기호흡기를 점검합니다. 용기 밸브에 내장된 압력계의 290에서 300바인지 확인하고, 용기의 고정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하고 착용을 실시합니다. 착용을 할 때에는 어깨끈을 잡고 몸에 맞게 고정시키며 허리 버튼을 체결하여 단단히 고정하고 커플링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장치를 대기호흡 위치에 맞춰준 후 흡면체를 덮었습니다. 이때 대기호흡으로 돌려 놓았으므로 호흡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호흡이 되지 않는다면 대기호흡으로 밸브를 다시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후 머리 조절끈을 조여 완전히 밀폐시켜 공기를 투입하였을 때 공기가 새어나가거나 위부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줍니다. 고정이 완료되었다면 공기통의 밸브를 개방하여 공기를 투입하고 호흡 밸브를 양압 호흡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위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해 줍니다. 이와 같이 공기호흡기의 실제 착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 교육 훈련입니다. 밀폐 공간 프로그램에는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의 내용은 산소 농도 측정 등 작업 환경 확인에 대한 사항과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과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밖에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수립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로 시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 또한 포함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유사시 어떠한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해야 하며 관련 교육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농도 측정 관련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해야 좋을지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측정 기체별로 어떤 기준 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소입니다. 산소는 기준 농도 18% 이상 23.5%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이하 농도인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으며 심하면 질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 농도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연성 가스입니다. 대부분의 가연성 가스는 10% 이하의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연성 가스의 폭발점이 10% 이하이므로 해당 농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황화수소는 10ppm 미만, 네 번째로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탄산가스는 1.5% 미만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준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8조 적정공개에 의한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립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프로그램 수립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조사입니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밀폐 공간이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또 어느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출입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는 누구인지까지 모두 확인해서 목록화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사한 밀폐 공간마다 존재하는 위험 요인에 맞춰서 작업 순서 및 절차도를 마련해야 하고, 세 번째로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지에 대한 관리 방안 사항입니다. 각 밀폐 공간별 위험 요인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육 훈련 계획입니다. 수립된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계획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상대응 계획입니다. 위에 모든 프로그램대로 대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응급조치에 대한 담당자와 책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목록화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발생 시 대응 응급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응급계획 및 재해 대응 계획은 크게 피해자의 분리, 의식 확인,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질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보호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빠른 분리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된 피해자의 의식 확인과 119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면서 의료기관의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보고 및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직원들에게 교육 및 전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중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조실내 배관 고압 세척 중 질식 사고입니다. 모 대형 건물의 공조실내에서 배관 고압 세척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인데요. 공조실을 밀폐 공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질식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밀폐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정 판단이 있었고, 해당 사고를 통해 밀폐 공간은 공간적인 물리적 형태보다는 질식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하수도 관련 맨홀 내부 점검을 위해 진입하였던 근로자가 추락하였고, 추락한 근로자를 구조하러 진입하였던 근로자 또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밀폐 공간 진입 전 사전 조사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숙지 및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 시 밀폐 공간 작업자 이외에도 그 어떤 인원이 밀폐 공간에 진입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밀폐 공간 작업자 이외에도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관련 안전수칙 교육을 받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모 빌딩에서 소화가스가 방출되어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화가스가 방출된다는 경고 알람이 발생하였을 경우 방출 지연 시간 내에 방출을 정지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고, 이를 점검하러 갔던 근로자가 질식재해를 받게 되는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각 평상시 관련 소화가스의 안전수칙과 비상시 대응 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모 공장에서 저수조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작업 전 농도 측정 시 이상이 없었으나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된 사례로 비록 작업 전 측정 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환기, 사고 환경 측정,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내용에 대해 Q&A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Q&A입니다. 산소, 가스농도 측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작업 전에 측정해야 하며 작업 중간에도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시간 간격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평균 2시간마다 행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측정 결과 이상이 없는데 보호구를 꼭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거품 효과라고 하여 정화조동에서 물질을 휘저을 때 침던진 물질에 의해 유해물질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유해물질이 거의 없는 장소였으나 작업 등의 여파로 침전되어 있던 유해물질이 급격하게 방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마스크 등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고 위부에 감시자 또한 작업 종료까지 상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밀폐 작업 사전조사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등의 시공간적인 정보, 관리감독자, 작업자, 감시인 등의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및 환기 상태, 유해 요인 제거 계획,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계획, 비상연락망,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종류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소화가스 방출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즉시 사고 장소에서 벗어나서 긴급 대피하여야 합니다. 소화가스는 오작동으로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방출까지 지연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때 방출 정지만 하여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현장의 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안전수칙에 대해 미리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평소 방출 지연 시간 설정은 20초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방출 경보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핀 체결, 대피 동선 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와 근로자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밀폐 공간 안전수칙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휴쿠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